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의 테마를 따라서 자금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테마의 이동을 파악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를 안 타는 걸 찾으려면 진짜 대형 우량주밖에 없고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의 김태성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테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테마를 어떻게 찾느냐. 두 번째는 테마를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테마주를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시기를 권하지만 어떤 테마들은 또 그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이제 쭉 계속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어떤 경우가 좀 쳐다보면 안 되는 경우인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테마를 찾는 방법인데요. 어떠세요? 테마를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한참 이제 초전도체 찾아보고 최근에는 이제 석유 유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의 테마를 따라서 자금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테마의 이동을 파악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테마를 안 타는 걸 찾으려면 진짜 대형 우량주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그냥 테마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투자 패턴으로 보면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단 테마를 찾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유목민 씨가 쓴 책들을 보면 어떻게 테마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직장인으로서 거기에 나온 방식대로 뭔가 자료를 찾아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분이 쓰셨던 책 중에 뭐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뭐 이런 책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날의 상승 종목들을 다 골라가지고 뉴스를 다 검색을 해서 이게 왜 올랐는지 파악을 해라.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해보시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좀 손쉽게 테마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나라에 이걸 정리하는 데가 있어요. 인포스탁이라고 하는 데고요. 이걸 인포스탁 광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포스탁이 대략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면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인포스탁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사실 조금 더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사실 조금 손품만 열심히 파시면 그날의 테마들을 쫙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지금 어떤 테마가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해놨어요. 저는 가장 심플하게 보시려면 이제 인포스탁 같은 거를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HTS, MTS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을 잘 찾아보셔도 그 안에 또 테마 분류가 잘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증권사별로 좀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하고 AI 있어서 그 내부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끝나면 4시에 저희도 이제 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게 시장이 지금 주도 테마가 어떤 게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시스템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포스탁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다만 보실 때 굉장히 많아요. 테마가. 그러니까 상승률 높은 종목들만 따로 골라서 보시면 돼요. 그 테마가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연속돼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주도 테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테마주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테마를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투자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봐요. 대부분 투자들이 사실 뒤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앞서서 투자하는 거는 전업 투자자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후행적으로 뒤를 따라서 투자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핵심 질문인데 이게 실체가 있나? 금방 확인할 수 있냐를 보시면 돼요. 초전도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초전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산업을 바꿀 소재다 라고 해서 굉장히 흥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논란을 잘 보시면 검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초전도체의 초입에 관련 종목을 투자를 했다 라고 하면 이 논란이 단기일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그냥 따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실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테마라면 테마의 형성 초입에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다만
관련 종목은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이 대장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무조건 형성 초입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한쪽에서는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틀리다라고 주장하는데,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백한 반대 증거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논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종목은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초전도체는 재밌었던 게 검증을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테마들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 조심하셔야 될 건 초입이어야 됩니다. 중반 후반에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동해 석유 유전이 있겠죠. 그 유전도 저희 굉장히 이례적으로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유전이 있다, 우리나라에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는데, 재밌는 게 뭐냐, 이것도 확인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해지는, 그 자연스러운 잠잠해지는 기간 전까지는 사실 관련주들이 계속 좋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발표를 하고 야,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뭔가 해외에서 우리가 검증하러 들어오겠다, 이건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바로 검증이 되냐? 아니잖아요. 검증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요 근래에 있었던 것 중에서는 동해 석유 유전 요 사건이 테마성으로 조금 따라 들어가도 괜찮은 재료였다라고 좀 보는 거고, 작년에 굉장히 크게 했던 게 2차 전지죠.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기대감도 많이 꺼지고 아닐 거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를 보면 이제 전기차가 주변에서 막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트렌드 상으로 원료나 소재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했던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차 산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이클로 피크로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믿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 초입에서는 들어갈 만한 거죠. 그래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너무 황당무계하다, 이거는 또 좀 지양하시면 되고, 근데 나름의 믿을 만한 곳에서 얘기를 한다, 뭐 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거에 관련 수혜주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주장하는 바가 검증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계속 논쟁이 지속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 그 종목은 저는 테마로서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 거죠.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중반 이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왜 초입이 안 들어갔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중반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테마들 중심으로 이제 초입에 좀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테마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좀 아시면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타이밍을 잡으실 때 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 테마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테마 관련해서 내 뒷단에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들어와요. 이게 약간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어쨌든 내가 받았을 때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테마주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판단의 기준점은 저 폭탄이 내가 들어갔을 때 터질까? 터지지 않을까잖아요. 그러면 일단 게임은 계속돼야 되니까, 아까 제가 검증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뭐죠? 이 폭탄이 돌아갈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뒤에 받아갈 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반 후반이면 이게 정말 재수 없으면 갑자기 중간에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폭탄 선언을 하거나, 항상 주식시장은 그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터지니까, 그리고 내 귀에 들릴 때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면 초입에 딱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테마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내가 들으면 거의 그냥 중반에서 후반이다 생각하시면 80% 이상으로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를 들어갈 때 대장주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걸 들어가는 게 뭐 나을까요?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테마주 계속 그 트래킹을 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종목이 4개 정도가 있으면
25%씩 나가서 4개 종목을 사는 게 좋은 거죠. 테마주가 의외로 대장주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대장주가 빠지고 이등주가 한번 올라서고 걔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누가 그렇게 한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재밌는 건 한 이틀 정도 대장주가 됐다가 3일째부터 갑자기 안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초입에 들어갔으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볼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익 나온 거는 팔면 되는 거. 그리고 뒤로 가면 다른 종목들이 새롭게 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가지고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그나마 하시려면 관련 종목들의 여러 가지를 놓고 들어가시면 좋다. 오늘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테마주의 뭐 개념, 그다음에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드렸고, 기본적인 이제 주식시장 메커니즘,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사안을 좀 말씀드렸어요. 테마주는 사실은 실체가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이 계속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안 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 유혹을 떨쳐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초입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다. 실체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나? 예스,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테마는 좀 해보실 만하다. 요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마주 관련돼서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